아침에요? 8시 반부터요. 8시 반부터 10시까지. 영풍제지 볼게요. 부장님 퇴근하셔야 하는데 그런데요. 영풍제지 오늘 송일풍기 좀 넘겼어요. 정리해야 할까요? 아이고 뭐 퇴근하셔야 되는데 걱정하는 척 하면서 질문하시네. 자 볼게요. 네. 퇴근은 퇴근이고 상담은 상담이니까 보겠습니다. 영풍제지. 자, 영풍제지 7,190원이고요. 현재 지금 제가 볼 때는 6,961원, 6,960원, 6,980원, 6,980원 잡을게요. 자, 잘 들으십시오. 정답은 아닙니다. 아닌데 6,980원, 6,980원 밑으로만 주가가 하회하지 않는다면은, 예? 하회하지 않는다면은 보유 6,980원. 아시겠죠? 6,980원만 하회하지 않으면은 영풍제지는 보유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사실 그 디테일한 가격 전략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6,980원 밑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냥 보유하세요. 너무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가격을 제시해서 밑으로 빠져버리면 또 힘드시잖아요. 네, 그러지 마시고 영풍제지는 지금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번은 최소한 오르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그 근거를 어디서 좀 미약 하나만 찾으시냐면은 주가가 지금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들어왔어요. 네. 이게 좀 포착이 돼서 밑으로 바로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은. 또 모르죠. 하지만 수급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됐고. 여기 보면 우리 카니누스님께서 이 내용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종목을 정리하는 걸 이제 말씀 고민하신 것 같은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요. 종목 정리를 한꺼번에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씩 갖고 있다 보면 어떤 거는 수익이 나고 어떤 거는 손실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손실이 난 종목 중에서도 보유를 했었을 때 추후에 계속해서 좀 상승해 줄 가능성이 있다면은 그거는 손절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플러스 됐을 때 정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기분 삼아 그냥 훅 정리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휴림 로봇 있어요. 얼마에 샀는지 그런 걸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할 텐데요. 얼마에 샀는지. 비중도 얘기하면은 추가 매수도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죠. 비중을 모르면 그런 말씀 못 드리죠. 가격 전략만 말씀드리죠. 휴림 로봇은요, 지금 몇 퍼센트 손해라고요? 40%? 고점에 사셨다는 얘기네, 그죠? 지금 상태에서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원래 로봇이 좀 돈을 잘 못 벌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단기 순위 흑자 전환이나 판관비가 주의스럽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판관비가 연구비 관련해서 증가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만 크게 문제가 없다면은 저는 그 휴림 로봇이 가격이 비싸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무적 안정성이 좀 있는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40% 손해에 났다면 이게 비중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비중이 작으면은 굳이 예를 들어서 이게 비중이 한 5%밖에 안 돼. 다른 거 한 30% 한 투자해가지고 큰 종목 투자해서 수익이 한 100만 원 났는데 5% 40% 손해 본 게 50만 원이야. 그럼 산 개 퉁치고 하나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비중 이런 것도 좀 중요해요. 그래서 휴림 로봇은 지금쯤은 굳이 매도를 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 생각에.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죠? 네. 글로비스가 현대 글로비스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겠죠? 그죠? 예. 풀네임을 적어 주시고 비중을 적어 주시면 좋습니다.
예, 글로비스란 건 없네요. 현대글로비스겠습니다. 예. 혼자만 아는 용어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는 아직은 비중 축소의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흐름상으로 봤을 때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쭉 말씀드리고 있는데, 흐름이 일단 깨졌을 때는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한번 최근에 다시 비중을 늘리는 과정이 있었다면은 현대글로비스는 다시 봐야 되겠다 해서 손절치고 나와야 되는 단기적 수익 관점에서 봤을 때 전략이 필요하게 된 거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또 입장이 다르겠죠. 제가 말씀드린 게 포트폴리오 개념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공략을 했는데 하방이 깨지면은 손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택과 집중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수를 해놨다면은 이게 뭐 빠지면 또 사고 빠지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하셔서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한 분기 단위나 아니면 큰 흐름을 보고, 이 주봉상으로 보셔도 큰 흐름이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주가가 빠졌을 때 이렇게 큰 흐름상으로 올라오는 시점이 있어요. 뭐 그전 가격보다 뭐 많이 올랐잖아, 이 개념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 추가로 더 매수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중장기를 보시는 분들. 그러면은 이런 것처럼 이렇게 추세 반전이 되는 포인트들이 이렇게 포착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럴 때 추가로 더 사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런 것처럼 주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빠졌다가 추세 반전되는 포인트에 한 번 사주고 또 한 번 사주고 이런 식의 전략을 취해야만이 현대글로비스에서 성공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종목 하나만 봤을 때는 그렇다 보는 거고요. 좀 구분의 전략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끈기 있게 한번 투자를 해보시죠. 현대글로비스는 1분기 때는 조금 보릿고개로 전망하고 있어요. 하지만 2분기 때 좋으니까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제가 볼 때는 바로 주가 밑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다면은 그때 좀 추가적인 공략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철저하게 내용적인 측면하고요. 내용적인 측면하고 특히 이제 현상적으로 수급과 차트를 보시고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현대그룹스 내용은 좋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인콘 2803원. 참, 인콘이라는 회사가 많은 분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회사인 것 같은데요. 인콘 2800. 지금 상태에서는 인권을 보유하시는 게 좋겠죠. 네, 뭐 주가가 이렇게까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한데 이 회사에 대해서는 별로 드릴 말씀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네. 근데 지금 재무제표는 그런 데는 좀 가지런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인권 갖고 계시는 경우에는 추가로 사시는 건 안 되고요. 알아서 해당 종목이 올라올 수 있도록 냅두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티는 전략이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간이누스님 아시겠죠? 예. 글쎄요, 몇 개월 정도 보유할까요?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건 한번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네, 삼성출판사 상담 요청을 하셨는데요. 이것도 뭐 얼마에 사신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죠. 예, 제가 샀는지 살려고 하는 건지 그냥 뭐 지나가다 물어보시는 건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죠?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쯤은 그냥 그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수익이 나 있다면은. 네. 그래서 이 주가가 향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급등 종목들이 살짝 쉬었다가 더 올라가는 패턴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올라가고 있는데 좋죠. 대단히 좋죠. 그런데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팔고 있는 거죠. 네. 거기에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어,
그래서 조금 올라갈 때마다 삼성출판사는 좀 정리를 해서 수익금을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MBT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MBT, 네. 지금 2021년 1월 21일 날 MBT가 이제 상장이 된 회사인데요. 이런 기업은 지금 뭐 대단한 자료나 이런 게 조금 잠깐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지? 아, 재무적 2018년도부터 나오네요. 괜찮은데요? 재무적 안정성 괜찮은데요?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선두주자다라고 나와 있고, 컨센도 제공되고 있나요? 한번 볼게요. 유진투자증권에서 2월 달에 하나 나온 게 있네요.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투자 포인트는 포인트, B2B,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하나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조금, 지금 자리에서는 매도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예, 그래서 상방향의 흐름이 현재로서는 외국인 수급 유입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하시는 게 맞습니다. MBT는. 그래서 올라오면은 이슈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단기에 상장된 종목인가 이게? 그죠? 2021년에 상장된 거니까 신규 상장된 종목은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올라오면 정리하고 조금 더 이렇게 좀 대중적인 종목 쪽으로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그 신규 상장 종목은 최소한 상장 후 6개월에서 1년 후에 성장성 여부를 판단해서 투자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고요. 신규 상장 종목은 뭐 좀 대여급의 공모주 청약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신규 상장 종목 투자를 잘 하시면은 큰 수익이 나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좀 쉽지는 않아요. 예. 손해 보시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예. 아모레퍼시픽을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나요? 예, 끈기 있게 좀 투자를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요?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에 화장품주가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잘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주식은요, 항상 올라가지만 않습니다. 이렇게 올랐다, 떴다. 반복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주식인 거죠. 예. 아모레퍼시픽이요. 예. 네. 곽주방님은 누구? 못하신 듯. 곽주방님 누구? 네. 삼성 SDS 상승 추세 전환 눌림. 목인데 전망 좀 부탁합니다. 삼성 SDI 참 무거운 주식이죠. 참 삼성가에서 상당히 중요한 주식인데 삼성이 지금 뭔가 좀 어디에 뭐랄까 묶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삼성 SDS 참 어려워요. 삼성 SDS가. 저는 삼성 SDS가 언젠가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삼성 SDS는 가장 대표적인 그 기술이 저는 블록체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삼성 SDS의 성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뭐 얽히고 설켜가지고 좀 잘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 지금 19만 원인데 한 24만 원 정도 목표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클라우드를 포함한 IT 서비스 영역에서 회복을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반기에는 또 관계사들의 라인 정설에 따라서 스마트 팩토리 전환 프로젝트가 본격화되어 실적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 자, 스마트 팩토리가 대단히 중요하죠. 포스코 ICT 이런 기업들의 성장성이 있듯이. 그래서 이 삼성 SDS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되게 재미가 없는 주식인데요. 재미가 없는 주식이요. 과거에 우리가 봤을 때 다 포기하시잖아요. 포기하고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렸어요.
어느 날 보니까 급등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몇 년 이내에 막 지금 가격이 2배, 3배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뭐 삼성그룹 내에서 뒷배를 갖고 있는 그룹들 같은 경우는 못 올라간다고 힘들어하고 그럴 필요가 없고, 오히려 때를 기다려보는 전략이 저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 SDI는 단가만 맞추는, 좀 마이너스 한 10% 안쪽으로 단가만 맞추는 식으로 해서 꾸준히 투자하면은 결국은 크게 한번 성공 투자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시점이 언제냐라는 거거든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단히 인내력이 좀 필요한 그러한 주식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뭐 손절하고 버리고 뭐 그럴 만한 주식은 아니죠. 네, 그죠?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의료 장비 서비스 회사 제노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 상당히 이 회사가 많이 알려진 기업인데요. 네, 음, 고평가도 아니에요. 자, 의료 장비 회사들은요, 바이오 기업과는 달라요. 예, 매출도 있고요, 재무적 안정성도 있습니다. 보유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노레이. 그래서 제노레이. 네. 지금 12,200원인데요. 탄탄한 포트폴리오가 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서 작년 9월달에 리포트가 한번 나오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시장에서 별로 관심이 없나 봐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재무제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회사라는 것만 분명하기 때문에 주가는 하방보다는 상방의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좀 끈기 있게 기다릴 수 있느냐가 굉장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제노레이. 네, 그래서 나나님 답변을 드렸습니다. 나나, 내 친구 나나인가? 통영에 있는 나나인가? 초등학교. 네, 보겠습니다. 카이노스메드? 아, 카이노스메드. 카이, 이름도. 아, 요즘 신규 상장 종목인가, 이게? 이 뭐지? 카이노스메드.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죠? 글로벌 프로젝트 KM819 스펙 하나 2020년 작년 6월 달에 하나금융 11호 스펙과 합병을 해서 코스닥 상장한 기업이네요. 예.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글로벌 개발 프로젝트 KM819는 저해제로 FAF1 저해제로 파킨슨병 치료제로 세포사멸과 파킨슨병의 원인 단백질로 알려진 알파 시누클라인 축적을 억제하는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다. 뭐 매출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니네요. 이 파킨슨병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회사가 좀 재무적 안정성 상당히 많이 결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연구 개발에 대한 성과 여부에 따라서 투자금을 더 유치를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4,000원 10%라고 하는데, 이 종목은 제가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스펙 상장한 거니까 지금 가격에서는 그냥 기술적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네요. 매도의 구간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뭐 박스권 개념, 어떤 기술적인 반등 구간 개념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매도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보면 매도의 자리지만은 지금 한 중간 정도, 예, 2020년 3월의 저점과 2020년 8월의 고점, 그 중간 정도 와 있기 때문에 어떤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이노스 매도는 조금 회사의 연구 성과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하시면서 보유하시는 게 맞고요. 스펙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장에 상장 폐지가 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전히 개인적 의도고요. 그냥 기술적으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네. 자, 지금 몇 시고? 벌써 36분이네요. 네. 한 두 개만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할게요. 자, 제가 좀 안 빠지고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MBM넷 12,500원 20%.
이 MBM넷이라는 회사는 메타버스와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주 관련이잖아요. 아, 왜 이러지? 다 됐나? MBN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YB. 제가 이제 에너지가 다 됐나 봐요. YBM넷. 네. 보자. 살 때 됐네. 이런 느낌인데요. 너무 희망을 드리는 건가? 12,500원? 12,500원 요 위에서 사신 건데? 언제 사신 거예요? 2020년 8월. 작년 8월인데 8월 12,500원. 12,500원. 설마 고점에 이렇게 요때 만약에 사셨으면 이때쯤 정리했어야죠. 근데 이때 샀으면 정리는 못했겠네. 그러면 지금은 팔 때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지금은 다 빠졌는데 뭘 팔아요? 팔기는. 예, 그래서 좀 보유를 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네. 지금 그 YBM넷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시대에 VR, AR 영유아 교육 플랫폼 수혜주가 YBM넷입니다. YBM넷. 그래서 7,990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회사가 적정 주가는 한 1,500원 정도를 볼 수 있어요. 1,500원. 예, 그렇게, 예, 제가, 보는 쪽에서는 1,500원에도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매수 평단가를 좀 맞추셔야 돼요. 매수 평단가. 대박이님, 예, 매수 평단가를 좀 낮추시면 좋겠습니다. 만원 밑으로 매수 평단가를 낮추셔서 보유하시면 돼요. 아이고, 망하면 웃자노. 어떻게 맞추노? 라고 얘기하죠. 재무적 안정성 하나 믿는 거죠. 자본 총계가 404억인데요. 부채 비율이 89%, 현금 유보율이 410%. 한번 믿어보고 맞춰보세요. 그래서 20% 비중 제법 큽니다. 큰데 지금 최근에 YBM넷의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들 잘 안 들어오잖아요. 외국인과 기관들 수급이 유입될 때 보조 맞추어서 평단가를 좀 맞춰 놓으시면은 저는 최근에 외국인들 좀 좀 매집을 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여기 보시면 조금씩 올라온 게 보이시지 않나요? 여기 외국인들이 이렇게 좀 올라왔잖아요. 이게 비중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보다는 여기가 지금 비중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조금씩 사서 모았다고 생각을 해요. YBM넷을. 그 저는 이 종목을 왜 샀냐? 그러면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영유아 교육 플랫폼 수혜주 VRAR, 예, 요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YBM넷은 7,990원인데 제가 볼 때는 7,100원만 100원까지만 안 빠져도 돼. 7,100원 밑으로만 안 빠지면은 상방 추세라고 해석을 하시고 그대로 계속 주식을 모아 가시면 되고, 요 밑으로 빠지면은 좀 세월을 두고 또 모아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사보고 한꺼번에 막 팍 낮추지 말고 한 5%더 사보고 해서 단가를 좀 맞추고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 올라오면 전량 다 이익 실현하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30분까지 하려고 했는데 네네, 이제 다 하기가 힘드네요. 좀 시간이 항상 부족하네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